무엇을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순식간에 물을 다 엎어도 아니면 오염물질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트렁크에서 얘를 꺼내서 그냥 까세요. 차에 까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노 사장이 이 클린 매트 하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보스몰에 들어가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중고차 알아가기. 중고차라고 하기엔 좀 가격이 비싼데 19년식 제규어 F타입 P380R 다이나믹 신차 가격이 한 1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할인을 그 당시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해줬겠죠? 한 1억 초반에 샀겠죠? 현재 19년식이고 5만 킬로 간 넘었는데 중고 시세는 7천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더럽게 비싸네요. 옛날 같았으면 한 1년 반만 지났어도 이 가격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비싸요. 이 차를 사려는 많은 분들 저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스포츠카의 어떤 쉐어 드라이빙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뽀다구를 위해서 영국 갬성 신사의 나라 족가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박스터 살 돈은 없고 또 다른 거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정비비가 뭔가 이렇게 좀 알차게 뭐 가격 대비 뭐 이렇게 다 좋다 쳐. 근데 순수하게 스포츠카의 혈통은 아니라는 거죠. F타입이라는 차가 뭐 선전에서나 뭐 대외적인 평판에서는 스포츠카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데 어제 하체 요리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스포츠카라기에는 설계공학이 많이 부족하죠. 자, 이 차는 일단은 뭐 디자인만 놓고 보면 같은 이 거리에서 봤을 때 박스터랑 비교를 해도 사실 뽀다구나 외형에서는 뒤처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규어란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고급차고 비싼 차라는 인식도 있긴 하죠. 저한테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먹히는 차죠. 하차감 내렸을 때 주위에서 보는 시선 먹히는 차죠. 어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남자들이 스포츠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차는 너무나 아닌 부분이 많아요. 지금부터 이제 달려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 제규어 F타입의 실오라기 하나까지 싹 다 벗겨버리는 올로드 후벼 파는 리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하체 요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차의 배기라인은 쌈마이 약간 구성이 돼 있어서 밟으면 소리가 약간 우리나라 이 싸구려 머플러에서 나는 소리가 줄곧 나고 얘는 지금 슈퍼차저가 380마력이라고 하는데 3000cc V6 요즘 대부분 3000cc의 터보를 건 차들이 350마력 전후의 세팅값이 나오고 우리나라 뭐 스팅어 G70 물론 현대기아는 좀 얌스럽게 배기량을 더 쓰죠. 독삼사의 2000cc보다 배기량이 높은 2.5를 주력으로 또 3.0보다 높은 배기량을 해서 배기량을 티를 내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기술력이 좋아서 마력이 좋은 것처럼 배기량이 좀 좋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어떤 열 관리라든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왜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약간 배기량을 가지고 약간 좀 삐딱하게 승부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의선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 V6, G70 스팅어들도 대부분 이 정도 마력이 그냥 가볍게 나오죠. 근데 얘는 우리나라 차들이나 독삼사 이 슈퍼차저 반응이 약간 더럽네요. 독삼사나 우리나라 차들이 쓰고 있는 슈퍼차저를 쓰지 않아요. 얘는 예전에 벤츠 AMG가 썼던 슈퍼차저 방식을 씁니다. 제가 동작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동작에 노보스 본진이 있었을 때 레인지로버 스포츠 가솔린 모델을 했을 때 슈퍼차저 모델을 했는데 그 엔진이 되게 구닥다리고 별로 좋지 않다. 기름도 많이 먹는다. 장고장도 좀 많이 난다.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얘가 현재 그 엔진이 들어가 있죠. 같은 랜드로버 제규어 같은 오너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이 엔진은 원래 슈퍼차저는요 그 스크류바 2개
뺄 꼬였네. 그 스크루바 2개를 넣고 가운데서 돌려서 루츠식이라고 하죠. 그게 돌아갔을 때 오리지널 슈퍼차저 엔진의 느낌도 나고, 얼마 전에 리뷰했던 나쥐램 TRX 1500에 그 엔진이 들어가 있었죠, 시스템이. 벤츠 예전에 뭐 SL55AMG라든가 뭐 C32AMG라든가 이런 슈퍼차저들에 썼던 그 루츠식, 그걸 넣어줘야 오리지널 슈퍼차저의 느낌이 나는데, 얘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이게 본넷이 반대로 열려가지고 좀 자세히 보기가 어려워서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벨트를 왼쪽으로 걸려서 돌리는 거 보니까 원심식은 이제 기어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기어를 연결해서 우리 터보 차저에 들어가는 흡기 쪽 터보팬이 달려 있어요. 걔가 돌아서 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 원심식을 썼을 때는 사실 낮은 RPM부터 더, 그리고 터보의 어떤 움직임의 뭐 부드러움, 슈퍼차저의 움직임의 부드러움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원심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얘는 왠지 모르게 그냥 어시스트는 있는데 중량이 없을 때, 그냥 엔진 혼자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마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차의 중량 1800kg에 다다르는 이 차의 중량과 함께 했을 때는 뻥마력의 느낌이 좀 나서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 엔진에 여기에 지금 ZF의 8단 미션이 묶여 있는데, 예전에 제가 모트라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모트라인은 사실 2013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 어떤 뭐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뭐 이렇게 됐고, 아직 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2014년도 15년도에 모트라인에서 이 제규어 F타입을 리뷰를 했을 때 엄청 깠어요. 제가 깐 거 중에 미션을 깠는데, 미션이 너무 옛날 방식이다. ZF 8단인데 BMW가 쓰고 있는 최신의 세팅값의 8단 미션이 아니고, 아우디가 갖다 쓰는 ZF에 비해서도 세팅값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구형의 ZF의 로직을 쓰는 거 아니냐인데, 얘가 지금 그래요. 이 ZF 8단 미션이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주고요. 엔진의 위치, 그 다음에 미션의 위치 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카들은 무거운 엔진과 미션을 최대한 바닥 쪽으로 깔아앉게 해서 저중심화를 시키고 앞뒤의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데, 얘는 그것과는 되게 거리가 멀어요. 마치 선전에서는 엄청난 스포츠카인 것 마냥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차를 몰아보면 이게 타이어발이 피제로에 20인치에 35에 막 앞에 2호에 뒤에 2구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난 타이어바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차체의 움직임은 사실 좀 거시기하다. 굉장히 거시기하다. 그리고 미션이 너무 높게 설치가 돼 있고, 앞쪽으로 바퀴가, 앞바퀴의 휠하우스가 앞쪽으로 쭉 뻗어가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 스포츠카들 롱로즈 이런 로드스터들 보면 앞쪽으로 본넷이 쭉 뻗어나가고 뒷바퀴 쪽에 의자가 있어서 운전 느낌이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 재밌고 경쾌하면서 칼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얘는 그러기에는 전체 중량도 되게 높고 앞쪽으로 바퀴를 뻗어놨는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 엔진은 요 가운데로 와야 되거든요. 요쪽 어디, 대시보드 쪽 어디까지 엔진이 와 있고 앞바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는 앞바퀴가 앞으로 나갔는데 엔진도 같이 나갔어. 원래 같이 나가면 안 되는데 엔진도 앞으로 쭉 나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차들이 이 핸들 스티어링을 딱 돌렸을 때 느낌이 뭔가 일반 차들하고 되게 다른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앞바퀴가 쭉 앞으로 나가니까.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상하게 경쾌하지 않아. 왜? 엔진이 앞쪽으로 같이 나가버리고 미션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무게 배분에서 되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겨있는 SL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긴 차들 몇 개 있죠. 지포가 오리지널 이런 방식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뭐라도 콜벳 막 이런 차들 보면 앞으로 쭉 뻗어나가서 느낌이 되게 경쾌하고 좋아야 되는데, 얘는 앞바퀴 쪽 위에서 엔진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을 돌릴 때 경쾌함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뭔가 이 차가 되게 엄청난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마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이 되게 버겁죠. 그러니까 이 오너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아 누사님 무슨 소리냐, F타입이 뭐 코너에서 어느 정도로 가고 고속에서 뭐 180, 200에서 되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IG 그랜저 디젤을 타고 다닐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오너가 그 차에 적응을 하고 그 차의 요령껏 운전을 하면 다 되죠.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서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뭐 어떤 김씨 할아버님께서 포터를 몰고 차를 막 세게 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웬만한 차를 타고 포터를 못 따라가요. 왜? 길을 다 외워버렸고 길에 대한 이 하중 변화라든가 포터를 늘 타고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차를 갖고 포터의 코너링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적응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하고 진짜 생명을 담보로 운전을 하고 막 진짜 실오라기 같은 그 안전을 진짜 막 담보로 막 달리는 건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자기 차는 그렇게 간다. 근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딱 탔을 때 되게 안정적인데? 이 차 되게 잘 가는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적응하고 본인이 요령껏 운전해서 본인의 운전 실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생긴 걸 가지고 마치 이 차의 포텐셜이 되게 높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스테빌리티라든가 안정성에서 많이 부족하죠. 지금 제가 차들이 많아서 일단 세게 못 달리는데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이 뻥마력과 미션의 슬립 어쩔 거야. 막 밟아서 힘이 쏟아져 나오는데 온도 개온도. 앞바퀴가 노면을 이렇게 칼같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피제로가 들어갔는데도 타이어가 앞바퀴 쪽에 그립이 좀 안 나오는 각도에서는 노면을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높은 속도에서 잘못했다가는 그냥 가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제 하체오릭에서 맡았던 앞바퀴 쪽의 서스펜션의 로우함과 텐션 스트럿의 설계 방식이 브레이크는 왜 지랄 맞는 것도. 이거 뭐 왜 있다고 차가. 씨발 차가 왜 이렇게 뒤가 출렁출렁. 엔진은 왜 이런 신이랑 나 진짜 짜증날라 그러네. 이런 걸 뭐 스포츠카라고 만들 거. 브레이크는 안 들어버리고 브레이크 없는데요 그냥? 아니 브레이크 뭐 열 좀 받았다고 이러는 거야 뭐야. 다시 봐. 아유 그냥 야 이거 심각한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차를 이따구로 나 진짜 갑자기 짜증날라 그러네. 아까 코너 되면서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저승사자 탑승. 야 이걸 타고 잘 달리는 우리 오너분들 운전 실력 끝장나시네요. 굉장히 불안한 건데 이걸 갖고 안전하게 달린다는 건 운전 실력이 끝장나거나 아니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셨거나 아니면 정말 잘 가고 스테빌리티한 차를 못 타보셨거나. 사실 박스터가 아니라 M340만 타봐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제네시스 G70 갖고도 그냥 풍차 돌리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물론 뭐 직발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직발해서도 스팅어나 G70한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코너에서는 제네시스 G70이나 스팅어의 어떤 시스템도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데 그래도 걔네가 얘보다 훨씬 잘 갈 거예요. 얘는 일단 너무나 흔들리고 뒷바퀴가 잘 버티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앞바퀴가요 코너를 돌았을 때 앞바퀴가 버티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타이어발로 뭐 60, 70, 뭐 80 언저리까지 해서 어떻게 깨끗게 피제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2호에 35 뭐 20인치면 당연히 타이어가 엄청나게 버텨주죠. 근데 원래는 서스펜션의 각도가 어떤 카빙턴을 만들어 갖고 버텨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이거 앞바퀴가 완전히 그냥 뭐 옛날에 그냥 EF 소나타
그냥 미끄러. 지금 이게 시제로인데도 못 버텨요. 이게 세게 틀면은, 어제 내가 말했잖아요. 민성아, 사진 보여줘 봐봐. 이 너클함이 그냥 이게, 야, 씨. 이거는 옛날에 19세기, 18세기에 마차 바퀴를 달 때 이런 시스템으로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걸 갖고 스포츠카라 그러고 막, 아우, 무슨 뭐 SVR인가 뭔가 막 나오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데,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일단 여기서, 잠깐만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여기서, 근데 노 사장이 왜 이 지플립을 이렇게 쓰냐?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태극기. 노 사장이 이렇게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까지, 요게 이제 노보스 맥세이프인데 여기 자석이 쓰고 탁탁탁 하는 거 알죠?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안 넣어. 여기 이렇게 딱 붙는데, 탁 붙어가지고, 뭐야, 어디 갔어? 내 균형을 못 맞춰. 딱 붙어갖고, 충전 자동으로 되면서 여기서 내비를 내가 딱 틀고 가줘야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2부로 넘어가면서 디테일한 거를 할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좀 흠이긴 했는데, 거기서 안 나오죠? 여기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안 나오지. 아깝네. 그럼 어떻게 민성이가 여기서 광고를 살짝 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노보스몰로 이동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면서 2부로 넘어가서 자세한 거 알려드릴게요.